일요 다큐멘터리 이제는 그리운 사람들 제11화 주산 놓던 그 시절 떨고 놓기를 기획 이기진 극본 이상락 연출 이영노 할아버지, 보리쌀 2대하고 찹쌀 1대만 주세요. 메주콩도 다 떼만 주시고요. 아이고, 그 정신사납게 무엇이 그렇게 복잡해? 한 가지씩 차근차근 말해봐. 보리쌀 얼마나 달라고? 보리쌀 2대요. 보리쌀이 2대다. 그 다음에 찹쌀이 1대라고 그랬지? 예, 메주콩도 다 떼주시고요. 예. 저기 자료에 들어있는 게 닷대짜리 메주콩이니까 통째로 가져가면 되겠구만. 그렇게 다 해서 얼마 드리면 되죠? 가만히 있어봐. 이 수판으로 계산을 해봐야 알지. 보리쌀 1대박이 65원이니까 65를 2번 넣고 거기다가 찹쌀 값이 280원이라 또 메주콩 값을 더하면 가만히 있자. 5개짜리 하나를 내렸으니까 아래에서 2개를 떨고 그럼 이게 얼만가? 단십, 백천... 6, 70년대 우리가 흔히 구경할 수 있던 동네 쌀집 풍경이다. 돋보기를 걸친 주인 할아버지가 큼지막한 주판 하나를 올렸다 내렸다 하며 쌀값 계산을 하는데 더하고 빼고 주판에 가름대를 짚어가며 자릿수를 헤아리고 하는 할아버지의 표정은 사뭇 진지했었다. 어디 쌀집뿐이겠는가. 연탄가게나 생선가게 주인들은 물론 노상에 좌판을 벌이는 노점상들도 늘상 주판을 끼고 살았다. 그러나 이 검은 알맹이의 큼지막한 주판은 쌀가게 주인이 주로 사용했다 해서 속칭 쌀집 주판으로 통했다. 어이 미숙이. 예. 외상 매출 정보 어디 갔지? 여기 있습니다, 과장님. 이리 줘봐. 그 물건을 줬으면 물품 대금을 제때 받아와야 하는데 말이야. 아이고 영업부 직원들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정말. 어이 미숙이. 직원들 월급 명세서 다 뽑았어? 그게 아직 좀 덜 됐습니다, 과장님. 빨리 정리해서 결제 받으라고. 예, 알겠습니다. 책상이나 캐비닛에는 검은 표지에 끝부분을 빨갛게 물들인 격리장부들이 꽂혀있고 직원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누구나 주산에 능숙했다. 80년대 말까지만 해도 타자 소리와 주판 넣는 소리가 근무 중인 회사 사무실의 상징적인 효과음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주산 솜씨가 정말로 뛰어났던 사람들은 뭐니 해도 은행 직원들이었다. 예금 통장에 입금액이나 출금액을 기재하고 번개 같은 손놀림으로 주판화를 움직여 순식간에 계산을 끝내는 그들의 솜씨는 지켜보는 사람들의 탄성을 자아내기에 모자람이 없었다. 불과 10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가게나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모든 계산은 주산에 의해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랬는데 90년대 들어 그 자리를 전자계산기나 컴퓨터에 내주기 시작하던 주판은 이제는 거짓말같이 우리들의 생활 주변에서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가만히 있자. 우선 114로 학교 전화번호를 확인한 다음에. 여보세요? 예, 저기 덕수상고 교무실 전화번호 좀 부탁합니다. 예? 안 나와 있다고요? 그럴 리가요. 덕수 정보산업고등학교는 나와 있다고요? 글쎄요, 그 학교가 그 학교인가? 주산교육의 변천 과정을 증언해 줄 사람을 추천받기 위해서 서울 지역의 대표적인 명문 상업학교였던 덕수상업고등학교에 전화를 걸었던 취재팀은 우선 달라진 학교 이름 때문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상업고등학교 대부분이 정보고등학교 혹은 정보산업고등학교로 간판을 바꿔단 것이다. 학교 이름에서 상업이 빠지고 그 자리를 정보가 차지한 것은 단순한 교명 변경이 아니라 주산, 부기, 타자로 상징되던 예전의 상업학교 교육이 컴퓨터 중심의 정보화 교육으로 탈바꿈했다는 얘기가 된다. 서울 성동 여자실업고등학교의 홍진기 교장. 그는 50년대 상업고등학교를 나왔고 대학을 졸업해 교직에 발을 들인 이후 지금까지 상업학교에서 근무해왔으니 우리나라 주산교육의 변천 과정을 한다름에 꿰고 있는 사람이다. 같은 학교의 실과부장인 이효성 교사는 그 자신이 고등학교 시절 학교를 대표해 주산경연대회에 출전한 바 있는 이른바 선수 출신이다.
이 두 사람의 증언을 통해 주산이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가르쳐지고 일반 사회에서 어떻게 쓰여왔으며 또 어떤 경로를 통해 우리 주변에서 사라지게 됐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저 여기 광목 한 필 주세요. 아이고, 예. 야, 김구나. 예. 여기 이 아주머니 광목 한 필 꺼내드려. 예. 저 다른 건 뭐 필요한 거 없고. 백연잎 만들게 옥양목도 2자만 끊어주세요. 예. 옥양목 2자 끊어주고. 예. 그럼 다 합쳐서 얼마죠? 자, 가만. 수판을 튕겨봐야 계산이 나오겠는데. 또 그러니까 광목이 한 필에다가 옥양목이 2자면은. 홍 교장이 초등학생이었던 1940년대 말에 경기도 여주에 있던 오일장 풍경이다. 뭐 5일에 한 번씩 장이 쓰잖아요. 그 이포에 이제 5일장이 한 번씩 쓰면은 거기 이제 저 포목 장사들은 뭐 의복, 기성복 장사들이 이제 그걸 갖다 놓고 이제 뚜덕 하면서 이제 계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분들도 뭐 이렇게 속도를 내는 게 아니라 그냥 암산할 거를 그걸로 이렇게 해서 간다는 것도 이제 그걸로 이제 처리를 한 걸로 이제 생각이 가는데 또 노인 양반들이 더더구나 이제 뭐 시력도 좋지 않으니까 이제 그 큰 그 알맹이로 이제 돋보기를 쓰고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이 뭐 이렇게 뭐 제대로 운주법을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본래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전해진 주사는 임진왜란 시기에 일본으로 건너간 것으로 전해지는데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쓰이지 않다가 1920년 조선 총독부에서 조선 주산보급회라는 것을 조직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광복과 더불어 상업학교에서 주산교육을 의무화했고 1960년대 주산의 급수를 정해서 문교부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검정을 실시함으로써 몇 급이니 몇 단이니 하는 말이 생겨났던 것이다. 그러니까 홍진기 교장이 초등학생이었던 당시에는 급수 시험이라는 말 자체가 없던 시절이었다. 자. 조용. 저 주판들 다 가지고 왔지? 예!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수판이라고 하던데 선생님은 왜 주판이라고 하세요? 바보야. 주먹집 아주머니가 외상값 계산할 때 쓰는 물건이니까 술주자를 써서 주판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래. 그 수판도 맞는 말이고 주판도 맞는 말이다. 숫자를 계산하는 물건이니까 수판이고 이걸 가지고 셈하는 걸 수판셈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네. 저 선생님 그러면 주판은 뭐예요? 자, 이 선생님이 칠판에 쓴 이 글자가 무슨 자지? 구슬주자요. 그래. 자, 여기 봐라. 자, 가느다란 막대기에 구슬이 줄줄이 꿰져 있지? 네. 그래서 주판이라고 하고 이 주판으로 하는 계산을 주산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예. 자, 그럼 지난 시간엔 덧셈을 어떻게 하고 뺄셈을 어떻게 하는지 배웠으니까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부르는 수를 받아서 계산을 한번 해보자. 자, 부른다. 38, 47, 56, 19, 84, 75. 자, 거기서 불러주는 수를 듣고 받아놓는 것을 호산이라고 하는데 몇 원이요 하는 식으로 부르는 것은 한참 뒤에 도입된 방식이고 당시에는 그저 더하고 뺄 숫자를 부르기만 했다. 그런데 가지고 있는 주판의 구조가 달라서 혼란을 겪는 아이들도 있었다. 야, 너는 수판이 왜 그렇게 생겼어? 내 수판이 왜? 우리 아버지가 그저께 새로 사다 주신 건데? 야, 이거 봐. 내 수판은 아래 알맹이가 5개인데 네 건 4개뿐이잖아. 야, 그걸로 어떻게 계산을 하냐? 야, 바보야. 너처럼 멍청한 애들이 5알짜리로 놓는 거야. 뭐라고? 누가 멍청인데? 이것 봐라. 위에 있는 알은 5를 나타내고 아래 알들은 1을 나타낸다고 했잖아. 만약에 2에다가 3을 더한다고 해봐. 2를 올리고 나면 나머지 알이 3개가 있어야 맞지? 야, 그럼 너는 2에다 3을 더할 때 아래쪽에 있는 알맹이 5개를 다 올리냐? 곧바로 떨고 위에는 알 하나만 이렇게 내리면 되지. 이게 주판에 그 이제 유래 이렇게 되어 나온 것이 이제 중국 한나라 때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 이렇게 해서 이제 내려온 건데
주판의 형태도 중국 때 있을 때와 그다음에 이제 고려 때 넘어올 때와 지금 현재 이때가 이제 그 주판의 형태도 이제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오주 주판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계산을 하다 보면은 거의 이제 주산의 한 자릿수는 거의 10진 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10진이 돼서 올라가는 수인데 하나의 주판 아래 맨 밑에 있는 하나의 알은 거의 그것이 이제 채워져서 10진에 채워져서 올라가는 것인데 그런 충분한 그 한 자리 정도는 이제 사람들이 보통 계산이 되니까 그래서 하나는 그 불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돼서 아마 개발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주산 3단 실력을 자랑했던 이효성 교사의 설명이다. 그러니까 아래쪽 알이 5개인 오주 주판으로 9 더하기 1이라는 덧셈을 할 경우에도 맨 밑에 있는 알을 마저 채워 올리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10자리로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주판 알 하나는 실질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주 주판이 등장하게 되는데 주산을 본격적으로 공부하는 상업학교에서 사주 주판으로 통일된 이후에도 시중에서는 오주 주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1955년) 중학교 졸업을 앞둔 홍진길은 당시 초등학교 교장이던 아버지의 권유에 따라 서울로 올라와 덕수상고에 진학하게 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신입생의 90%는 같은 울타리 안에 있던 덕수중학교 졸업생들이었고 지방 출신 학생들은 소수에 불과했다. 드디어 첫 주산 수업 시간이 돌아왔는데 자, 주목! 나는 너희들의 주산을 담당할 선생님이다. 상업고등학교에서 주산이 얼마나 중요한 과목인가 하는 것은 이미 들어서 알고 있을 것이야. 자, 지금부터 너희들의 주산 실력을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호산을 하겠다. 그보다 앞서서 주판 안 가져온 사람 이리 나와. 빨리빨리! 이런 정신 나간 녀석들 보게 이거. 야, 이놈들아. 상업학교 학생이 주판을 안 갖고 학교에 오는 것은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총을 빠뜨리고 가는 것하고 같은 거야, 이놈들아. 이놈들 이거 가만둬서는 안 되겠구만. 자, 이쪽으로 일렬로 쫙쫙 맞춰서. 네. 어서. 선생님은 마음씨가 워낙 좋아서 절대로 매를 때리지는 않는다. 대신에 너희들의 그 빡빡머리에다가 신장 놓기를 2개씩 내주겠어. 자, 한 명씩 앞으로. 어떠냐 이놈? 아따 이놈. 6.25 동란으로 여기저기 도로가 파괴돼서 걱정인데 이놈아. 이번에 내 기찻길을 새로 내주마. 절대 때리진 않으셔요. 뭐 잘못한다고 때리진 않으시고 이제 예를 들어서 주판을 안 가져왔다. 있는데도 이제 깜빡하고 못 가져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나와 그래가지고 이제 선생님 주판으로 머리를 이렇게 몇 번 득득득 이렇게 하면 굉장히 아프잖아요. 그렇게 해서 애들을 이제 웃기시면서 망신을 좀 주어서 이제 다음에 이제 주산을 배웠던 사람이면 누구나 몇 번씩은 당해봤던 독특한 체벌이었다. 당시만 해도 고등학생들은 삭발을 하고 다녔기 때문에 주판 알맹이가 한 번 미끄럼을 타고 나면 머리에서 불이 난 듯 화끈거렸다. 자, 그럼 떨고 놓기를. 떨고라는 명령이 떨어지면 학생들은 연습을 중단하고 주판을 기울여 모든 알맹이를 아래쪽으로 떨어뜨린다. 놓기를이라는 구령은 검지손가락으로 쭉 그어서 가름대 위에 주판 알을 올림으로써 주판 위의 상황을 제로 상태로 만들라는 명령이다. 그러니까 부르는 수를 받아놓는 호사는 언제나 떨고 놓기를이라는 구령과 함께 시작된다. 2,456원이요, 3,019원이요, 785원이요, 6,978원이요, 9,016원이요, 5,541원이요, 빼기를 8,432원이요, 넣기를 7,018원이요, 269원이요, 14,075원이면 저요. 아, 저 어디 저쪽 뒤쪽 학생 너 4725원입니다. 정답! 야, 니들은 어떻게 그렇게 주산을 빨리빨리 잘 놓냐? 이 정도야 보통이지 마. 야, 여주촌놈 홍진기, 넌 중학교 때 주산 안 배웠냐? 국민학교 때 조금 배우다 말았는데 그럼 니들은
중학교 때 주산 공부를 했단 말이야? 교과서에도 주산 그런 건 없잖아. 우리 덕수중학교는 상고 선생님들이 일주일에 2시간씩 들어와서 주산을 가르치거든. 중학교 때도 저 선생님한테서 배우는 걸. 야, 이거 나는 도저히 못 따라 놓겠는데 어떡하지? 야, 걱정할 거 뭐 있냐? 주산 시간마다 머리통이 그냥 경부선, 호남선 푹푹 기찻길 나는 거지 뭐. 주산을 이제 저는 안 했으니까 그게 걱정인데, 그게 처음 이제 주산 시간이 됐는데 이제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그게 우선 주판이 없는 사람 손들어. 그런데 이제 타교에서 온 사람들은 거의 주판이 없잖아요. 이제 준비를 못해서. 그게 이제 그러면 이제 혼 나와라 그래서 혼도 나고, 그게 이제 주판을 이제 전부 다 준비를 시키고, 그 다음부터 이제 선생님이 이제 호산 가감산을 부르시는데 이게 도저히 못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뭐 덕수중학에서 올라온 애들 그냥 뭐 잘하는 거지 뭐. 그냥 이거 좀 큰일 났구나, 이거 어떻게 따라갔냐 이제 이걸. 형편없이 뒤처진 주산 실력을 따라잡기 위한 시골 출신 상고생 홍진기의 고행이 시작됐다. 그러나 그가 고등학교에 입학했던 5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주산교육의 체제가 제대로 잡히지 않아 대외적으로 공인들은 급수 시험이라는 것도 아직 없던 시기였다. 무슨 놈의 소나기가 이렇게 사납게 쏟아지지? 속옷까지 다 젖었네. 아유, 우리 집 하숙생 진기 학생 아니요? 아이고, 저런 저 길을 다 맞았네. 우산을 갖고 가지 그랬어. 괜찮아요. 저 교복 벗어서 이리 내줘. 아줌마가 빨아줄게. 아닙니다. 제가 빨아서 넣을게요. 이건 그렇고 주산 숙제를 해가야 하는데 문제집이 어디 있더라? 문제집 2장을 풀어가야 한다 이거지? 좋았어. 주판 이거 비에 다 젖었네? 이거 왜 이래 이거? 주판 아래 젖어서 잘 움직이지도 않잖아 이거. 참 이거 큰일 났네 정말. 진기 학생, 왜 그래? 아주머니, 주판이 비에 젖어서 알맹이가 움직이질 않아요. 주산 숙제 해가야 하는데요. 아이고 참.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졌더라도 주판은 비를 맞히지 말아야지. 이제 이리 줘봐. 내가 그 수판인지 주판인지 술술 잘 움직이게 해줄 테니까. 아주머니가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내가 이래봬도 설린 상고학생, 동대문 상고학생, 보인 상고학생, 상고생만 10명도 넘게 하숙반 먹여서 공부시켰어. 자, 여기 쌀떡 뚜껑 열어놨으니까 수판 일로 갖고 와봐. 저기 쌀떡에다가 주판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요 수판도 가끔 쌀을 먹어야 기력을 찾아서 잘 움직이는 거야. 이 아주머니가 하는 거 잘 보라고. 자, 이제 잘 움직일 테니까 어디 한번 갖고 가서 시험을 해보라고. 네? 예. 진짜네? 야, 이거 봐라. 활석이라고 있었어요. 그걸 이제 그 반질반질한 그런 그 돌인데 그걸 활석이라는데, 그 활석을 이렇게 이제 면도칼 같은 거를 긁으면 그 가루가 이제 이렇게 만질만질해져요. 그 활석 가루를 갖다가 문질러서 주판에다가 문질러서 이제 그 잘 오르내리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습기가 차고 이제 그러면은 이게 잘 움직이질 않았던 것을 이제 그렇게 잘 움직이게 하려면은 쌀떡에다 넣어서 움직이도록 하거나 또는 활석은 마그네슘의 교산염을 주성분으로 하는 광물질인데 그것을 긁어서 가루를 바르면 주판알이 매끄럽게 움직였다. 또한 쌀떡에다 주판을 찔러 넣어서 몇 번 문지르고 나면 가는 쌀겨가 주판의 꿰임대에 묻어서 알맹이를 매끄럽게 오르내리게 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또 학교에서 주산시험을 보는 중에 갑자기 습기가 차서 어느 자리에 주판알이 빡빡해지는 경우에는 그나름의 처방이 있었다. 연필심을 가루내서 나무 꿰임대에 바르면 주판알이 요술처럼 매끄럽게 움직이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상고생에게 있어서 주판은 평생 밥줄이었기 때문에 평소 습기가 차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이게 습기가 차면은 주사는 영 안 좋으니까 비가 오는 날에는 자기 몸은 비가 맞아도 주판은 그 비 맞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판을 갖다가 자기 그
소매 옷 속에 깊숙하게 넣고 그러고 막 뛰어가서 시험 보고 그런 적이 많이 있고 그랬습니다. 자, 조용히 해라, 조용히. 이제 졸업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졸업 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진로들은 다 정했겠지. 최순철, 넌 뭐 할 거야? 예, 외삼촌이 영등포에서 제재소 하시는데 졸업하면 격리봐달라고 했습니다. 오, 그래? 그거 잘 됐구나. 야야야, 너 속지 마. 니네 외삼촌 격리시켜주겠다고 데려가서는 보나마나 너 톱질시키고 대패질 시킬 거다 아마. 저 녀석 저. 야 이놈아, 그러는 박용남이 너는 못 할 건데. 선생님, 저희 어머니는요 졸업만 하면 큰 회사에 당장 취직이 될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계시는데 어떡하죠? 너희들이 시대를 잘못하고 태어난 거다. 너희들도 알다시피 그 왼수놈의 6.25 전쟁으로 산업 기반이 다 파괴돼 버린 바람에 3년 동안 상업 과목을 배우고도 그 실력을 써먹을 직장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니까 말이야. 선생님, 저는요 공무원 시험 봐서 시골 면속이라도 할 생각입니다. 그래, 그것도 괜찮은 생각이다. 홍진기, 너 어떻게 할 거야? 저는 마땅한 취직 자리도 없고 대학이나 가겠습니다. 명문 상업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사회 진출 환경이 이런 형편이었다. 상업학교 졸업생들에게 취직 자리에 꽃이라 불리던 은행 역시 당시엔 그 숫자가 얼마 되지 않았을 뿐더러 신입행원 선발 인원도 극소수였기 때문에 엄두를 내볼 처지가 아니었다. 요즘과 다른 점이 있다면 실업학교 졸업생들의 대학 진학률이 상당히 높았다는 것이다. 은행에서 뭐 인원수를 뭐 많이 뽑는 게 아니라 뭐 5명, 3명, 뭐 많이 뽑아야 7명 이렇게 이제 뽑았으니까 그때 당시 은행 수도 몇 개 되지 않으니까 그 이제 그 전체 졸업생 중에 취직을 하는 학생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이제 뭐 10%도 안 되게 이제 취직을 하면 나머지는 결국은 자기 집에서 어디 사업을 하는 친구가 있다든지 뭐 하는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냥 뭐 실업자가 다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 당시는 그래도 그 대학 진학들을 하는데 인문학교, 실업학교에 큰 차가 없었어요. 그 뭐 별도로 무슨 과외를 하거나 뭐 이런 대학 진학 준비를 하거나 이런 거 없이도 가서 시험을 보면 딱 합격이 돼가지고 대학들을 갔어요. 상고를 졸업할 때 홍진기의 주산 실력은 어림잡아 4급 정도였다. 50년대였으니까 그 정도만 해도 주산 실력이 괜찮다는 말을 들었지 본격적인 주산 교육이 실시되었던 60, 70년대 같았으면 주산 4급은 내놓고 자랑할 만한 급수가 못 됐다. 그러나 상고 졸업생의 주산 급수가 낮아서 문제가 됐던 것이 아니라 동족상전의 혹독한 전쟁을 치르고 난 당시의 대한민국은 4급의 주산 실력마저 변변히 써먹을 용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국가의 경제 기반이 왜소했던 것이다. 어쨌든 홍진기는 대학의 상학과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경영학과에 진학을 하게 되고 졸업 후에는 군에 입대하게 된다. (60년대) 중반의 상업고등학교 주산 시간. 자, 오늘부터는 주산 3급 문제를 공부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7급부터 4급까지는 엄밀히 말해서 주산 급수도 아니다. 3급부터가 진짜 실력이야. 그 3급 시험 과목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저요. 그래, 너 어디 말해봐. 가감산, 승산, 재산, 암산, 전표산입니다. 그래, 잘 얘기했어. 특히 3급부터는 승산과 재산에 소수점이 등장하는데 너희들 그 소수점이 있는 두 수를 곱할 때 말이야, 계산이 끝난 다음에 점을 어디에다 찍나? 곱하는 두 수가 소수점 아래로 몇 자리인지를 세워서 찍습니다. 그렇지. 그런데 주산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 처음 곱셈을 할 때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지를 정해놓고 계산을 하고 주판에 나타난 답을 그대로 적으면 되는 거야. 왜?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 네. 자, 여기를 잘 봐. 가령
347.56 곱하기 291.48을 계산한다고 할 때 소수점 위로 6자리니까 교사가 칠판에 분필가루 바지에 커다란 교육용 주판을 올려놓고 학생들을 가르친다. 그 교육용 주판을 대주판이라고 했는데 주판알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꿰임대가 솔 모양으로 만들어졌으나 이 교실 저 교실로 옮겨 다니면서 몇 년을 사용하다 보면 헐거워져서 올려놓은 주판알이 제풀에 미끄러지기도 했고 그 바람에 선생이 계산해 놓은 답이 틀려서 학생들의 웃음거리가 되기도 했다. 어쨌든 4급까지에는 없던 전표산이니 암산이니 하는 생소한 과목이 추가되고 승산과 재산도 소수점이 찍힌 숫자가 등장하기 때문에 3급을 따기란 그만큼 어려웠다. 그 주산 종목의 그 과목이 크게 나누어서 이제 5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가감산, 승산, 재산, 전표산, 암산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거를 그 전에 이제 7급부터 해서 1급까지 이렇게 했는데 실제 이 주산을 해가지고 실무에 적용을 할 수 있으려면은 상급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근데 그때 왜 7급, 6급으로 이렇게 했느냐 하면은 이제 주산 기능을 이제 장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또 교육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국민학교 학생들,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입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에서 볼 때 그런 7급 따고 그 다음에 또 6급 취득하고 5급 취득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그 자기 성취감, 그 자기 수혜에 대한 그런 자신감 이런 거를 그 많이 이렇게 주고 그래서 그냥 장려급수로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암산 공부를 해보겠는데 듣고 놓는 호산 암산의 경우 머릿속에다 주판을 그려놓고 선생님이 부르는 숫자를 그 상상 속의 주판에다 놓아서 계산하는 거야. 자, 각자 주판을 옆에다 치워놓고 전부 눈 감아. 머릿속에 주판이 그려졌나? 네. 저 녀석은 머릿속에다 주판 연상하라고 했더니 잠들었나? 자, 연상된 주판을 잘 살펴봐. 세 자리마다 검은 자리점 찍혀 있는 거 다 보이지? 그럼 머릿속에서 떨고 놓기를. 부르는 숫자를 주판을 움직여서 놓는 거야. 25원이요, 38원이요, 49원이요, 91원이요, 50원이요, 73원이요, 88원이요, 62원이면 저요! 어디 너 이야기해봐. 466원이요. 또 다른 사람? 476원이요. 그래, 좋아. 그런데 너희들 솔직히 이야기해봐. 그 머릿속에다 주판을 그린 다음에 알맹이를 올리고 내려서 계산한 게 아니라 그냥 더하겠지? 내 솔직히 말하면 선생님도 처음 배울 때 그렇게 했거든. 암산은 순서가 호산 암산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수를 불러주면 그것을 머릿속으로 이렇게 주판 알 하나하나를 이제 연상하면서 실질적으로 주산을 머릿속으로 연상 계산을 하는 것이 호산 암산입니다. 머릿속에다 주판의 모양을 연상하고 부르는 숫자를 상상 속의 주판에다 계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꾸준한 훈련 과정을 거쳐 숙달된 경지에 이르면 오히려 실제로 주판에다 시험하는 것보다도 더욱 신속한 계산을 해낼 수 있다. 보통 초단 이상의 실력이 되면 대여섯 자리의 수 정도는 아무리 빠른 속도로 불러도 거침없이 계산을 해내는데 주산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가장 경이롭게 여기는 것이 바로 그 암산 능력이다. 그러니까 3급을 배우는 단계에 이르면 학생들은 아무 데서나 오른손의 손가락을 움직거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바로 이 연상 계산 훈련에서 비롯된 버릇이다. 피아노를 배우는 어린아이가 아무 데서나 손가락을 움직이는 버릇을 가지고 있듯이. 호산 암산은 그런 연상 계산법으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문제지에 나열된 숫자를 보고 주판 없이 계산하는 것이 독산 암산이다. 이 독산 암산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암산 구구단을 별도로 외워야 하는데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여쭤보면 아마 잘 아실 거야. 우선 3개의 수를 합해서 20이 되는 수를 생각해보자. 암산 구구단 2단은 299 하나밖에 없다. 그 다음에 3단은 389하고 398, 4단은 479, 488, 497, 5단은
569-578-587-596 이런 식으로 20이 되는 수를 외우는 거야. 알겠지? 야, 니들 그 아버지들이 화투 치실 때 389 짓고 하는 소리 안 들어봤어? 46장 짓고 5땡이요. 뭐야 이놈아? 학생들은 이런 과정을 거쳐 급수를 높여간다. 학생들 중에는 고등학교 입학 이전에 이미 2급이나 1급 실력을 갖춘 학생들도 있었다. 또한 배워가는 도중에 주산분야의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는 경우도 있는데 당시만 해도 상업학교 대항 주산 경기대회가 찾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이들을 합숙까지 시켜가며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복사기가 보급되지 않았던 시절이라 주산 담당 교사는 일일이 등사원지에 철필로 긁어서 학생들의 연습 문제를 만들어야 했다.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호성 교사가 바로 60년대 중반 서울 고명상구의 주산 대표 선수였던 것이다. 그 무렵 중등학교 교사 채용 시험장. 병역을 마친 홍진기는 결국 교직에 진출하기로 결심하고 상업 과목 교사 채용 시험에 응시하게 됐는데. 홍진기 씨, 어때요? 자신 있어요? 교육학하고 전공 과목 시험은 그런대로 잘 봤는데요. 이놈의 주산 시험이 문제라니까요. 아니, 상업 선생으로 발령받으면 경영 대여라든지 부기라든지 뭐 그런 종목을 가르칠 텐데 주산 시험 꼭 봐야 하나? 아예 주산 선생을 별도로 뽑든지. 나도 이번 주산 종목이 걱정입니다. 아이고, 홍영은 그래도 상업학교 나왔으니까 주산 잘 나올 것 아니오. 난 인문계 고등학교를 나오는 바람에 주산이라고는 겨우 시골 아버지 비료값 계산밖에 못 해주는 처지라니까요. 나라고 뭐 다른지 아세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는 4급 실력이나 됐었는데 대학 4년에다 군대 3년 동안 손도 안 대봤다니까요. 더구나 문제가 3급 수준으로 출제된다지 않습니까? 난 몇 문제를 풀던 주판 팽개치고 아예 종이에다 연필로 계산해서 답을 적을 거요. 나도요. 소수점 곱하기 나누기는 못하니까 가감산이나 100점 맞자 이런 작전으로 나갈 참입니다. 아이고, 이거 시험 감독관 들어왔어요. 그럼 건투입니다. 그 시험 과목이 뭐냐면 교육학, 그다음에 이제 그 상업에 대한 그 전공 과목, 그다음에 주산이 들었어요. 주산이. 그리고 면접. 근데 이제 주산을 이제 대학 4년 동안 군대 3년 동안을 안 했는데 이거를 주산 시험을 봐야 되니까 주판을 또 끄집어내 놓고 옛날 쓰던 주판을 끄집어내 놓고 이제 연습을 한 15일간 한 거예요. 그 기간이 이제 원서 접수하고 이제 그 시험 보는 날까지 기간이 한 15일간 되더라고요. 그 동안 이제 연습을 부지런하게 이제 해가지고 이제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보는데 그러니까 그 이제 문제는 상급 정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수점 계산하는 게 승산 재산에 이제 포함돼 있어요. 그냥 아예 그거는 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가감산 완전히 다 맞추기, 승산 재산도 이제 정수로 돼 있는 거 완전히 맞추기. 괜히 그거 욕심내다 이 쉬운 것도 틀리면 안 되니까. 그 작전이 주요했는지 다행히 채용시험에 합격했다. 그리고 몇 군데 학교를 거쳐 자신의 모교인 덕수상고 상업교사로 발령받았고 고등학교 시절 주산 선수였던 이효성도 대학을 마치고 역시 상업학교 교사가 됐다. 설린상고를 거쳐 역시 덕수상고에서 홍진기 교사와 만나게 된 것이다. 홍 교장이 아직 주산교육의 체계가 잡히지 않았던 50년대에 주먹구구식으로 주산을 배운 세대라면 이효성 교사는 주산교육의 맹유를 떨치던 시기에 정통 코스로 교육받은 세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실례하겠습니다. 여기 취업지도 선생님 좀 뵈러 왔는데요. 예, 잘 오셨습니다. 제가 취업 담당입니다. 이쪽으로 좀 앉으시죠. 예. 저 대한물산의 김 과장입니다. 졸업반 학생 한 명만 좀 추천해 줍사 해서 왔는데요. 그렇습니까? 대한물산이면은 무엇하는 회사죠? 예, 저 가발을 수출하는 중소기업입니다. 그래요? 아직 취업이 결정 안 된 학생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자격 요건이 있으시면 말씀하시죠. 부기 2급에 주산은 암만 해도 1단 정도는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산 1단이요? 예.
아니, 무슨 업무를 맡게 되는데 주산 실력이 1단이나 돼야 합니까? 격리 업무죠. 주산 실력이 3급 이상만 되면 어떤 업무든지 다 잘 해낼 수 있습니다. 구태여 1단까지... 가발 수출 회사라고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래봬도요. 우리 회사가 작년에 수출 증진 국무총리 표창도 받았고. 그런데요. 사실 졸업생 중에서도 주산 1단을 딴 학생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산만 잘 놓는다고 격리 업무를 다 잘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장님 방침이 그렇습니다. 최소한 1단짜리는 추천받아야 한다. 75년도에 이제 덕수로 갔는데 교사로. 거기 가서 이제 그 취업 기회를 제가 이제 맡아서 이렇게 해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기능 급수를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무조건 뭐 1급 이상을 달라, 뭐 단급 이상을 달라, 뭐 그때는 그렇게 이제 70년대 중반 그때는 뭐 아주 그 주산들이 많이 이렇게 이제 확산이 돼가지고 급수들도 많이 따고 그럴 때인데. 중소기업 같은 데서 자기네들 그 주판 그 실력이 주산 실력이 뭐 단급이 아니더라도 다 해낼 수 있는 그런 정도인데도 요구하는 거예요. 사정이 이러했으니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주산 급수 올리기에 총력을 쏟았고 당사자인 학생들 역시 상위 급수를 획득하기 위해 안간힘을 다했다. 실과부에서 담임 선생님들께 전달하겠습니다. 이건 교장 선생님 특별 지시사항인데요. 앞으로 1학년은 주산 3급을 따지 못하면은 2학년에 진급시키지 않기로 했습니다. 2학년은 2급, 3학년은 1급 이상을 획득해야 진급도 시키고 졸업도 시키기로 했으니까 주산 담당 선생님은 물론이고요. 담임 선생님들께서도 조회 시간이나 방과 후에 남겨서라도 주산 연습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되자 주산 실력이 뒤처진 학생들은 학교 수업만으로는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방과 후에 학원으로 몰려가기 시작했다. 70년대 도의지에 살았던 사람들은 큰 길가에 위치한 번듯한 건물마다 주산 부기학원 간판들이 늘어서 있던 모습을 기억할 것이다. 주산학원 강사는 대부분 상업고등학교 시절의 선수 출신이 맡았다. 주산학원의 창문에는 주산, 암산, 속셈 등의 글자가 새겨져 있었는데 여기서 속셈이란 암산을 말한다. 그런데 주판이 자취도 없이 사라지고 없는 요즘 초등학생들의 학과 공부를 가르치는 학원들이 70년대식의 속셈 학원이라는 간판을 달고 있으니 우스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주산 등급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5개 과목의 시험을 치러야 한다고 소개했거니와 그렇다면 그중에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했던 과목은 어떤 것이었을까? 주산 합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5개 종목을 합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 수업 시간에 할 수 있는 것은 시간이 모자라요. 5개 종목 소화를 다 못해요. 특히 그 모자르는 부분이 그 전표산이라고 그랬는데 거의 뭐 전표산에서 거의 70%가 불합격이 돼요. 그거를 이제 좀 치중하기 위해서 그전 애들 실고 애들은 그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이렇게 돼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자율적인 학습도 가능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무실에서 이제 종이 딱 울리면은 이제 선생님들이 수도고치를 눌러요. 교무실에서 누르고 학생들은 교실서 그 반장 주도하에서 그 전표산을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아주 종침과 더불어서 1초도 안 틀리게 수업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표서 끝나면은 이제 담당쌤이 들어가셔서 이제 호산을 한다든가. 전표선이란 회사에서 물건을 팔 때마다 매출 전표를 끊는다고 할 때 여러 장의 전표를 포개놓고 왼손으로는 그 전표를 한 장 한 장 넘기고 오른손으로 주산을 놓는 계산 방식을 말한다. 전표 묶음을 넘기는 왼쪽 팔로 주판을 눌러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하고 오른손으로 놓는다. 계산을 바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표를 신속하게 넘기는 것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 야 얘들아, 야 이번 시간 주산 시간이야. 저기 조금 있으면 시작 좀 올릴 테니까 전부 전표산 준비해. 저기 선생님 들어오시기 전에 종 울리면 바로 시작하는 거야. 시작종이 울리기 전 반장은 교실에서 전표산을 준비시키고 교사를 기다린다. 이윽고 수업 시작을 알리는 벨이 울리고 학생들이 일제히 주산을 놓는다. 그 시각 주산 담당 교사는 교무실에서 벨이 울리자마자 스톱워치를 눌러 시간을 재면서 교실로 향한다.
5과목을 고루 연습하기에는 1교시 수업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담당 교사가 교무실에서 교실까지 이동하는 시간마저 아껴 쓰자는 의도다. 학생들 실력이 3급 이상이 되면 손을 풀기 위해 놓는 호산도 자릿수가 복잡해진다. 떨고 놓기를 32만 6,548원이요. 28,390원이요. 128만 5,719원이요. 704만 8원이요. 교사가 부르는 수를 미처 받아놓지 못했거나 도중에 계산이 잘못됐더라도 호산 중에 주판을 떨어버리거나 흔들어서는 안 된다. 정답을 내지 못했더라도 일단 끝까지 듣고 계산을 해야 하는 것이다. 6, 70년대 상업고등학교 학생들의 일과는 떨고 놓기를이라는 구령으로 시작하고 또 끝이 났다. 홍진기 선생님, 저 기억하시겠습니까? 아니 이게 누구야? 조병남 아닌가? 80년대 중반 무렵 홍진기 교장은 20대 후반의 청년이 돼 자신을 찾아온 옛 제자의 방문을 받았다. 선생님, 다음 달에 제가 결혼식을 올립니다. 주례를 좀 부탁드리러 왔습니다. 그 자네 같은 유능한 친구가 나를 잊지 않고 주례를 청해주다니 고맙구만. 아유, 선생님을 잊을 리가 있겠습니까? 2학년 때 운동장을 20바퀴나 돌았던 기억은 아마 평생 못 잊을 겁니다. 아이고, 내가 자네한테 운동장을 20바퀴나 돌게 했단 말인가? 그런 기억이 없는데. 그때 주산 2급 따지 못하면 3학년 진급을 안 시켰지 않습니까? 그랬지. 하지만 자네는 그 주산도 잘 놓고 다른 공부도 잘했지 않은가? 예, 저는 일찌감치 합격을 했었는데요. 제 단짝이었던 경수라는 녀석 주산 시험 몰래 대신 봐주다가 선생님한테 발각되는 바람에. 그래 맞았어. 그런 일이 있었지. 학년별로 정해진 급수를 따지 못한 학생들은 학년 말에 학교 자체에서 실시하는 급수 시험에 합격해야 유급을 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실력이 뛰어난 친구에게 부탁해서 대리시험을 보게 했다가 발각되는 사례까지 있었다. 상고생들에게 주사는 그만큼 부담스러운 과목이었던 것이다. 상고 졸업생들이 가장 선망하는 직장은 물론 은행이었다. 뿐만 아니라 졸업생을 은행에 몇 명이나 취업시켰느냐에 따라서 학교의 위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상업학교에 졸업한 담임이나 취업 담당 교사들은 학생들의 은행 취업을 위해 안간힘을 다했다. 홍진기 교장이 주산 과목을 담당하고 있던 시절 왼손잡이 학생이 하나 있었다. 어떤 아이 왼손으로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왜 하기 싫은 관두든지 하지 왜 장난이야? 그러고 이제 제가 가지고 있던 주판으로 이제 우리 옛날 선생님의 하신 대로 머리를 이렇게 이제 긁어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선생님 왜 그러시냐고. 저 열심히 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 근데 왼손으로 너는 왼손잡이야? 그러니까 왼손잡이래요. 왼손으로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놈이 잘하는 아이예요. 잘하는 아이. 왼손으로 글씨도 잘 쓰고 주판도 왼손으로 잘 놓고 그런 아이를 이제 나는 이제 장난하는 줄 알고. 주산을 왼손으로 놓아야 하는 경우 가장 애로가 큰 과목이 바로 전표산이다. 전표 묶음 자체가 왼손으로 넘기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왼손잡이의 경우 왼손으로 주산을 놓아야 하기 때문에 오른손으로 전표를 넘겨야 한다.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은 주산 실력이 대단했고 다른 과목 성적도 뛰어났다. 당연히 은행 입사시험에 응시를 해야 하는데. 그래, 너는 어느 은행에 원서를 낼 거야? 선생님, 저는 은행 말고 일반 기업체에 가겠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너같이 공부도 잘하고 주산도 잘 놓는 애가 은행을 안 가면 누가 가나? 죄송하지만 은행에는 안 가겠습니다. 이놈 봐라 이거. 인석아, 상고생한테 은행은 그야말로 꽃이야. 어쨌든 저는 은행에는 안 갑니다. 요런 고집보게 이거. 널 위해서도 은행에 들어가는 게 좋지만 우리 학교의 취업 실적을 위해서도 네가 다른 회사로 가면 안 돼. 모교 사랑이라는 게 뭐야? 잔말 말고 은행에 원서 내. 은행에는 절대로 안 갑니다. 쓸데없는 소리 말어. 널 강제로 끌고 가서라도 은행에 시험 보게 만들 테니까 내일 아버지 모시고 와. 결국 다음 날 학생의 아버지가 학교에 왔다. 은행을 꺼리는 이유는 간단했다. 자신이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창구에 앉아 일하기가 부담스럽다는 것이었다. 한참 동안의 실랑이 끝에 그는 결국 모 그룹에 입사했고 지금은 외국계 회사에서 간부로 일하고 있다.
그때 그 녀석을 억지로 은행에 보냈는데 지금쯤 퇴출돼서 쫓겨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를 이 얼마나 원망을 하겠습니까? 홍진기 교장의 회고다. 직장으로서의 은행의 위상이 예전만 못하다는 얘기다. (1980년대) 중반 전자계산기가 시중에 선을 보였다. 그때만 해도 계산기로서 주산의 아성이 일거에 무너지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지 못했다. 곱하기나 나누기는 주산보다 빠르지만 가감산의 경우 주산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90년대 들어 퍼스널 컴퓨터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고 은행을 비롯한 기업체의 업무가 전산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사무실에서 주판이 사라졌다. 거리의 주산 학원들도 순식간에 간판을 내렸다. 자연히 상업학교 교육과정에서도 주산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주산이 사라지면서 격세지감으로 바뀐 교무실 풍경 중에는 이런 것도 있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주산 선생님. 오늘 점심 때 뭐 드시고 싶으십니까? 아이고, 영어 선생님 왜 이러십니까? 짜장면? 탕수육? 그 뭐든 말만 하십시오. 제가 시켜드릴 테니까요. 아이고 주산 선생. 저 오늘 퇴근길에 내가 왕대포 한 잔 사지. 아이고 그 제가 먼저 왔는데 국어 선생님은 왜 또 끼어드십니까? 예? 좋습니다. 좋아요. 두 분 다 놓고 가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지금은 모든 게 이제 전산화돼서 총점 평균 학생들의 총점 평균이 이제 이렇게 자동으로 나오는데 옛날에는 그 성적 일람표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목 수로 하면은 거의 20개 과목에다가 반내 인원수가 거의 60명이었으니까 거의 한 1200이죠. 가로 세로 하면은 그렇게 해서 계산을 그 가로 세로 합계를 해서 평균을 내는 것인데 그 당시에는 선생님들이 이제 그런 걸 안 해 보셨으니까 힘드시죠. 그러면 그 저희들이나 이제 선수반 학생들 이렇게 해서 가로 세로로 시험을 치르고 나면 개인별 과목별로 성적 일람표를 작성하는데 가로 세로로 총점을 내고 평균을 산출하자면 주산 담당 교사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이다. 물론 지금은 학교마다 전산실이 따로 있어서 채점부터 통계까지를 컴퓨터로 처리하는 실정이니 주산을 잘 놓는 교사가 자장면을 얻어먹을 일도 사라졌다는 얘기다. 2000년 여름 전국 주산 검정 시험이 성동 여자실업고등학교에서 시행됐다. 쉬운 말로 하자면 주산 급수 시험이다. 주산 급수를 따겠다는 서울 시내 모든 학교 학생들이 다 모였는데 응시자는 겨우 100여 명이었다. 60, 70년대 주산 검정에 응시한 학생 수가 한 학교에서만도 수백 명이었던 사실을 상기하면 주산 급수를 따겠다는 응시자가 거의 사라지고 없다는 얘기나 진배 없다. 작년에 전체 저희 학교에서 전국 검정 시험을 했는데 서울 시내 검정을 했는데 응시자가 몇 명이냐면은 2클래스 정도 됐어요. 100명이요. 그런데 이제 더 말씀드리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작년인가 기준으로 봐서 응시자가 100만 명이 넘는데요. 주산 응시자가요. 그래서 이게 참 상공에서 관계되시는 분하고 저희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참 이상한 현상이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급속한 정보화의 진행으로 우리들의 생활 주변에서 주파는 이제 그 쓸모를 잃어버린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효성 교사는 주산의 교육적 가치는 아직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한다. 한 학생이 주산을 놓으라 그러는데 그 자릿수에 한 자리에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수업이 끝날 때까지 한 자릿수에 계속 있더라고요. 손의 그 동작이 주판 한 군데에서 왔다 갔다 해요. 답은 안 나오고. 그래서 끝난 다음에 물어봤더니 자기는 주산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모르느냐 그랬더니 구구단을 못 한대요. 그래서 그냥 선생님한테 야단 맞을까봐 계속 그거만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좀 배워야 되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은 실상은 구구단을 몰라도 되잖아요. 지금 계산기가 있기 때문에 구구단을 몰라도 그냥 넘어간단 말씀이에요. 근데 그러한 예를 보더라도 그러한 그 단계적 교육 이런 것은 거의 주산이 필요하지 않나.
이효성 교사의 얘기가 의미심장하다. 그의 말 맞다나 지금은 구구단을 모르더라도 생활에 큰 불편이 없다. 전자계산기에다 숫자만 누르고 곱하기나 나누기 표시를 누르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곱셈도 되고 나눗셈도 되는 세상이다. 그러니까 그의 얘기는 실생활에 필요하지 않으니까 학생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은 구구단을 몰라도 불편이 없으니까 구구단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는 항변이다. 지금도 상업계열 학교에서는 형식상 주산 수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주산을 대하는 학생들의 자세가 예전 같지 않으면 물론이다. 이렇게 설린상고에서 초임지 할 때 그때 이제 그때는 이제 주산 시간이죠. 그게요. 주산 시간인데 이렇게 주판을 놓으면은 애들이 그 베란간에 애들이 뭐 화장실 가야 된대요. 그리고 이렇게 손을 들고 그래요. 가서 보면은 그냥 코피를 주판에다 뚝뚝뚝뚝 흘리고 있어요. 그 뭐냐면은 너무나 이제 정말 없는 가운데서 이렇게 열심히 배우려고 그러는 그리고 좀 어려운데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겠죠. 그래서 코피를 흘리고 그랬죠. 근데 이제 1980년대로 또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땀으로 주판을 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70년대는 이제 코피 흘리면서 놨고 80년대는 땀으로 한참 놓다 보면은 너무 열심히 놔서 땀이 뻘뻘 흘러가지고 주판에 떨어지고 그런 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90년대는 좀 창피스럽지만은 거의 뭐 침으로 주판을 놓는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뭐냐면 하도 하기 싫으니까 잠자다 보면 침을 흘리고 주판에 침이 묻는. 주산을 배우는 과정에서 길러지는 인내력과 수리 능력 그리고 암산을 통한 계산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주산 교육이 활발히 실시돼야 한다는 것이 이효성 교사의 주장이다. 정보화 선진국인 일본에서 아직도 주산 학원들이 성업 중인 것은 바로 주산의 이런 효용 때문일 것이다. 출연 정운석, 안용욱, 양석정, 사성웅, 윤세웅, 이규석, 소연, 김지혜, 고재균, 김래환, 변현우, 임채헌, 최정호, 위훈, 이주연, 김명주, 김정아, 김민아, 해설 송두석, 그리고 음악 조병성, 효과 강성범, 신연파, 신철승, 기술 구본숭. 일요 다큐멘터리 이제는 그리운 사람들 제11화 주산 놓던 그 시절 떨고 놓기를 이상락 극본 이영로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